그러면 점수를 준다면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신형으로 이제 풀체인지가 되면 네. 이 부분은 꼭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좀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라이입니다. 오늘은 삼각별의 위험 메르세데스 벤츠의 C클래스 오너분을 모셨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한번 카메라 보고 부탁드려요. 서초구에 사는 김세한입니다. 오늘 이제 차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잠깐 해주실까요? 벤츠 C클래스 C200 모델이고요. 네. 2016년식 가솔린 모델이고요. 네. 그다음에 인디오도로 AMG 패키지를 실내 실외하고 그다음에 디스트로닉 플러스 옵션을 넣어놓은 차량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외관 그럼 일반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 꼭 많이 해주세요. 이런 부분은 좋다,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이런 거 위주로 한번 전면부터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디자인이 남성적인 디자인이 아니고 제가 보기엔 좀 여성적인 그 곡선이 많은 디자인이라서 그쵸, 전 그게 좋아서 이 차를 선택한 거라서요. 이 그릴이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촘촘하게 박혀있어 더 뭔가 럭셔리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원래 AMG 라인에 들어가 있는 그 패킷은 아니고요. 아, 네. 이거는 제가 나와서 따로 교체를 한 거예요. 아, 네. 그렇군요. 이게 C43 AMG에 들어가는 순정 다이아몬드 그릴인데 예, 그거를 구해서 제가 장착을 따로 했습니다. 더 뭔가 더 디자인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 그럼 그럼. 그 아래쪽 아까 말씀하신 범퍼 디자인 요거는 AMG 디자인이어서 조금 더 공격적이고 좀 더 다이나믹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 이 램프도 되게 디자인 좋아하는데 네. 신형으로 바뀌면서 램프 디자인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기능적으로는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전 디자인은 구형이 이게 더 저는 네. 좋아 보여요. 너무 예쁜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AMG 이 별 휠이 이거죠? 네, 18인치 별 휠이고요. 벤츠랑 잘 어울려요. 네. 이게 AMG 패키지가 되면 지금 네. 보시겠지만 브레이크 로터가 타공으로 들어가고요. 네네. 브레이크 이 로터 자체 그 메르세데스 벤츠라고 이렇게 그러네요. 라인도 이렇게 매끄럽게 뒤쪽까지 떨어지는 라인인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확실히 후륜이라서 좀 오버행이 짧네요. 그쵸. 아래쪽에 사이드 스커트도 AMG에만 들어가는 거죠? 예, 이 부분에 이제 약간 튀어나와 있는 사이드 스컷이 다른데요. 그래서 사실 순정이랑 예간 차이는 크게 나진 않습니다. 네, 이제 후면부를 볼 텐데요. 이 스포일러도 원래 있는 건가요? 이거는 벤츠 코리아가 2017년식에는 이 스포일러를 순정으로 넣어준 거예요. 네네네. 그게 또 달려 나오니까 불만이신 분들이 있으신 거예요. 오히려 차가 디자인 안 어울린다 하시는 분들이 이걸 많이 탈착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전 그걸 구해서 제 차는 다시 끼워 놓은 거거든요. 그렇군요. 뭔가 이게 약간 특이해서 저도 여쭤봤는데 이것도 벤츠 순정은 순정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항상 후면부 볼 때마다 벤츠는 진짜 후면부 이 램프를 너무 잘 만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천사 느낌? 네. 정말 많네요. 네. 그렇게 트렁크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골프백 같은 걸로 기준을 많이 삼으시는데 네. 2개 정도. 2개 들어가나요? 네, 2개는 들어. 2개면 충분하죠.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깊이가 깊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국산차가 이제 트렁크를 잘 뽑다 보니까 제 수입차 하면은 좀 좁지 않냐라고 하는데 사실 트렁크 그렇게 커도 사람이 탈 것도 아닌데. 타시던데요. 네. 제 얘기 하시는 건가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이제 실내로 들어왔는데 우선 딱 앉아보니까 시트가 좀 푹신한 것 같아요. 완전 단단하지는 않아서 네, 좀 앉았을 때 그 되게 이렇게 뭔가 그 앉는 감은 되게 좋고. 네. 일단은 현재 이건 AMG 익스테리어도 들어가 있는 옵션인데 지금 보셨듯이 D컷 핸들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이 가죽에 스티치 들어가는 부분하고 이런 거, 따로 들어간 건 이 우드 트림, 블랙우드? 블랙우드가 들어간 거고요. 네. 원래는 그냥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스크래치도 많이 나고 해서 이건 스크래치가 확실히 덜 나나요? 네, 거의 안 나죠. 나무다 그렇군요. 보니까. 네. 차 주행을 하면 실외보다 실내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본인 운전자는 그렇죠. 그러니까 실내 만족도가 높아야 차를 오래 탈 수 있고 질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참 마음에 드는 디자인. 시계가 조금
이 시계도 옵션을 넣어야만 들어가요. 그런 거예요? 이 블랙 우드 옵션에 시계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 우드 옵션을 안 넣으면 시계가 빠지게 되고요. 그럼 빠지면은 그냥 여기 그냥 공조기 버튼까지만 이렇게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 팜레스트 있는 거 이게 터치도 된다고 하던데. 있기는 글씨도 쓰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 인식률은 아니라서 사실 거의 다이얼로만 사용을 하고요. 제일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패널이 터치가 안 된다는 게 이게 안 되고 이걸로만 조작이 가능하군요. 그럼 좀 불편하실. 불편한 부분은 그게 불편하죠. 그 핸들 컬럼식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별로 이렇게 불편하진 않은가요? 저도 전에 운전하던 게 그냥 일반 기어식이었는데 컬럼식으로 바꾸고 나서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운전을 하다 보면 오른쪽을 기아를 변속을 하고 핸들을 돌리고 변속을 하고 핸들을 돌리고 하는 것보다 그냥 손가락으로만 변속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익숙해지면은 좀 더 편리한 면이 있군요. 네, 많이 편리하고. 여기 열선이나 통풍? 열선은 들어있고요. 통풍은 들어있죠. 양쪽 다 열선은 되나요? 네. 그럼 됐어요. 전 통풍은 많이 안 써가지고. 네, 뒷좌석에 앉아봤는데 저는 별로 불편하진 않은데 확실히 컴팩트한 감은 있네요. 어떠세요? 뒷좌석에 처음 앉아보시나요? 아니, 가끔 술 먹고 대리기사님하고 갈 때 가끔 앉기도 하고 뭐 등받이가 사실 너무 뒤로 일직선으로 서 있어서 뭐 1시간 정도 거리는 상관이 없는데 2-3시간 정도 장기간 거리를 가면 좀 허리가 아픈 디자인, 만족스러운 뒷자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레그룸도 보면 여기가 좀 파여 있잖아요. 시트가 이게 파여 있어서 레그룸을 어느 정도 잡은 거고 헤드룸도 보면 헤드룸도 여기가 살짝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신경을 썼네요. 네, 그래서 180 한 4-5 돼도 머리가 닿진 않는데 사실 이렇게 움직이면 가을망 말랑할 정도. 그러네. 여기 앞쪽에서는 아이 둘 정도 되는 가족끼리 컴팩트 세단으로 쓰기는 무방하지만 셋이나 키가 너무 크신 분이 계시면 좀 사용이 불편하죠. 그러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후륜구동이라서 센터 터널이 있어서 가운데 좀 사람이 앉기는 좀 불편한 감이 있고 공조기도 뒷좌석에 있는데 이게 하나로만 이렇게 조절이 되는 건가요? 네, 이거 하나로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죠. 열었다 닫았다. 그럼 온도는 앞에서만 조절이 가능한 거고 앉았을 때 여기는 따로 히팅 시트가 아닌 거죠? 예, 없어요. 그렇군요. 저는 뒷좌석에 못 앉겠네요.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또 벤츠 달리면서 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 꼭 많이 해주세요. 가볼까요? 네. 여러분 가기 전에 전좌석 안전벨트 잊지 마세요. 안전벨트 다 하셨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질문 시작합니다. 이 차를 산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벤츠니까요. 이 차의 트림은 총 얼마에 사셨나요? 6,2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 옵션 다 포함해서요? 네네. 4세대 벤츠 C클래스 C200의 W205 모델이고 거기다가 AMG 패키지, 블랙우드 트림, 디스트로닉 플러스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하는 가격입니다. 그러면 가격 대비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한 70점? 연간 자동차세 얼마 정도 되는지 기억하시나요? 연납을 해서 45만 원에서 한 10% 할인 받으면 40만 원대 초반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비, 뭐 기름값이라던가 이런 거는 얼마 정도 드세요? 기름값은 지금 이 차는 고급류 세팅이라 그냥 고급류만 계속 넣고 타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열흘에 한 번 정도 풀 주유를 하니까 11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열흘이니까 3번에서 한 30만 원대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를 살 때 끝까지 고민했던 좀 후보 모델, 경쟁 모델이 있었나요? 아우디 A6 모델이고요. 이 차 나올 때 이제 이클이 풀체인지 전이라서 할인을 되게 많이 해줬었거든요. 끝물 할인. 끝물 할인에 그래서 그때 이 차보다 오히려 이클이 싼 상황이라 친구들은 이제 주변에 그러잖아요. C클 살 돈으로 이클을 살 수 있는데 왜 C클을 사느냐. 이제 항상 친구들 말은 그렇잖아요. 그 돈 주면 딴 차 산다. 그 돈 주면 딴 차 산다에 그때 당시 걸렸던 게 되게 많았어요. 5 시리즈도 그 당시에 엄청 할인을 많이 해서 BMW가 원래 좀 공격적인 프로모션 할인을 많이 해서 그때 5 시리즈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사실 내 마음에 드는 차를 사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마음에 드는 차로 이 차를 사게 된 겁니다. 그러면 가장 만족스러운 옵션? 사실 제가 운전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 차에 디스트로닉 플러스 옵션이 들어있어서 그 스마트 크루즈 기능이 가능하거든요. 그 기능이 제일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면 가장 불만족스러운 옵션?
대부분 벤처 오너들은 다 겪는 얘기일 텐데요. 네. 내비게이션이죠. 있으나마나 내비게이션. 그게 디스플레이는 또 그런 퀄리티에 비해서는 너무 또 고급스럽고 근데 별로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네, 내비게이션. 거의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맵 자체는 그렇게 불만이 없는데 네. 검색을 해야 되는 들어가는 단계가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가나다를 검색하려고 그러면 그거를 하나하나 찾아서 눌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눌러야 되거든요. 이게 터치가 안 되는군요. 네. 그래서 그럼 불편하죠. 검색하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쓰기도 불편하니까 거의 안 쓰게 되는. 그럼 필요한데 없는 옵션. 일단 통풍 시트도 옵션으로 넣으면 넣을 수 있는데 네네. 벤츠 통풍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통풍이랑 좀 달라요. 시스템이 바람을 불어주는 네네네. 게 아니고 바람을 빨아들여서 하는 통풍이라 생각처럼 저희 국산차에 있는 통풍 시트처럼 그렇게 시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애프터마켓에서 장착하는 것보다 실제 옵션을 넣는 게 더 비용이 비싸요. 그래서 따로 나와서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수리를 맡겨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그럼 가장 크게 수리비가 나왔던 적은? 이제 보증기간이 3년이고 네네. 보증기간 지나 1년이 이제 됐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따로 수리비를 제 돈 주고 수리비를 내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네. 따로 돈 들어간 건 없고 일반적으로 차에 오류가 생겼다거나 해서 제가 돈을 들여서 아직까지 고친 적은 없습니다. 그럼 네. 장고장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거네요, 4년 동안?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가요? 네. 장고장을 보증으로 다 고친 거죠. 네. 어떤 장고장이 있나요? 이 커맨드가 오류가 많이 나기도 하고 이게 DVD나 CD가 들어가는 네네. 모델이거든요. 네. 근데 CD가 없는데 CD가 계속 돌거나 그냥 계속 CD를 찾는다거나 하는 오류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네. 커맨드 센터 이 컨트롤에 터치가 안 먹는다거나 먹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주로 이쪽이 문제네요. 네. 그래서 아예 이 커맨드 센터를 교체를 받았는데 이게 보증 기간에 받았으니까 무료인데 만약에 보증이 지난 다음에 이게 고장이 나면 비용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정말요? 네, 한 200~300만 원. 그러면 AS 점수를 준다면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대기 시간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오래 걸리진 않나요? 예약을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예약도 대부분 일주일 내에 예약이 다 되고요. 사실 예약 없이 들어가도 한 3시간 정도 걸리면 웬만한 건 다 봐주시거든요. 그러면 신형으로 이제 풀체인지가 되면 이 부분은 꼭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아무래도 좀 실내 공간이랑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요? 아무리 시크릿 오너 드라이브용 차량이라 그래도 뒷자리에 타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좀 적은 편인 것 같아서 운전하는 부분에는 괜찮은데 뒷좌석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 그리고 수납 공간에 대한 부분도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차를 살 때 좀 알아보고 사셨을 텐데 가장 도움이 된 사이트가 있나요? 뭐 모토그래프도 당연히 모토그래프도 아무래도 실제 오너들 리뷰가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펙이나 이런 기본적인 부분은 매체나 전문 리뷰어분들 내용을 참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류나 뭐 단차에 대한 부분이나 아쉬운 부분 카페에 올려놓으시는 실제 오너분들의 얘기를 가장 많이 참고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실제 오너분들의 정보가 차를 살 때 가장 중요한 정보기도 하고 이렇게 오래 타면서 느껴지는 실질적인 부분들에 대한 거는 오너분들의 얘기를 듣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희 코너도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수로 말씀을 해주실 건데요. 내비게이션 시스템 몇 점? 100점 만점에? 20점? 네, 오디오 시스템 100점 만점에 몇 점? 70점? 그러면 승차감은 100점 만점에 몇 점? 80점? 80점. 연비는 100점 만점에 몇 점? 80점? 80점. 공간 활용도는 100점 만점에 몇 점? 70점? 70점. 주행 성능은 100점 만점에 몇 점? 80점? 80점. 오, 그래도 생각보다 계속 높은 점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 꼭 많이 해주세요. 네,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자석 안전벨트 잊지 마시고요. 네, 이 차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리터고 4기통 가솔린 엔진에 7단 자동 변속기가 물려있는데 그 조합은 어떤 거 같으세요? 크게 문제는 없는데
아무래도 확실히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 넣으면 네. 기아 변속 구간이 좀 길어지면서 네. 그렇게 달리는 건 있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연비 위주로 되어 있어서 변속이 좀 느린 편이기는 해요. 이게 근데 이 클래스부터는 9단 변속기가 장착이 되지 않나요? 요것도 이제 페리 된 모델부터는 네. 9단 변속이고 9단 변속이 아무래도 좀 더 부드럽고 맞아요. 하다고 하는데 얘는 이미 끝갈 때까지 간 사골 미션이라 세팅은 잘 됐다기보다는 될 만큼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모드 변경은 어떻게 하죠? 여기에 다이나믹 모드를 위로 올리시면 스포츠 플러스로 한번. 네. 좀 소리도 엔진음 같은 것도 아까 컴포트 모드보다는 좀 더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엑셀 반응이 뭐 어느 스포츠 모드나 다 그렇긴 하겠지만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하면은 엑셀 반응이 조금 더 즉각적이어지잖아요. 네네. 이게 좀 더 운전하기는 재밌죠? 네, 재밌어요. 네. 재밌는 느낌. 내가 진짜로 운전을 하는 것 같은 느낌. 네, 맞아요. 확실히 좀 가속감이나 이런 것들도 내가 밟는 만큼 그만큼 가속이 쭉쭉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네, 재밌게 탈 수 있어요. 뭐 제가 생각했던 벤츠의 그 되게 물렁한 그 승차감에 비해서는 조금 단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편하지 않아요. 요철 구간 넘을 때도 아주 스무스하게 잘 넘고. AMG 옵션이라 서스가 아까 좀 낮은 서스가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래도 그 시클보다는 조금 하드한 세팅인 거예요, 이 차는. 아, 그래서 그런가요? 원래 제가 생각했던 벤츠의 승차감이 사장님 차 네. 같은 느낌의 승차감이었는데 이 C클래스 지금 타고 있는 거는 조금 생각보다 하체 세팅이 좀 단단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AMG 세팅 때문에 그렇군요. 약간 그럴 수 있죠. 네, 이렇게 오늘 우리 세아님과 함께 S클래스를 닮아서 더욱더 럭셔리해진 4세대 메르세데스 벤츠 C200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정말 세아님께서 좋은 정보 많이 주셔서 이 차를 이제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차를 소개해주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라인과의 카카오톡 아니고요, 카에 대한 토크 원하시는 분들 아래에 설문 주소로 많이 신청해주세요. 네, 그럼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 건데요. 앞으로도 저희 모터그래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